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한니발 5번째 시간이고요. 자, 지난 시간까지 한니발이 이탈리아 북부로 들어와서 연전연승하는 이야기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쪽 눈을 또 실명하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 이제 말미에 이러한 그 연승을 하는 한니발에 맞서기 위해 새롭게 로마에서 독재관을 뽑았는데 그 인물이 파비우스 막시무스라는 인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한니발과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지연전을 펼치는 바람에 로마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었다. 딱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스토리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니발이 이탈리아 북부로 들어와서 여기 티치노에서 한번 이기고 또 트레비아에서 이기고 이 아펜니노 산맥을 넘어와서 여기서 트라시메노 호수에서 또 승리를 하는 연전연승의 이야기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직진하여 로마로 가질 않고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서 아드리아해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쪽 주변에 로마 동맹도시 세력들을 쭉 치고 약탈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를 치고 들어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캄파니아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를 이제 한니발 군대가 들어가서 편안히 약탈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로마의 그 새로운 독재관 파비우스 막시무스는요, 한니발을 계속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동맹도시를 약탈하는 한니발 군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도 싸우진 않았어요. 한니발이 싸움을 건다 해도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로마에서 파비우스가 좀 비난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 파비우스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한니발이 로마 동맹도시들을 파괴하고 약탈을 할 때 거기까지 쫓아가서 파비우스의 로마 군대는 그 파괴되는 약탈당한 도시 옆에 언덕에서 이렇게 지켜만 봅니다. 자기 동맹 도시들이 약탈되는 모습을 옆에 언덕에서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에요, 파비우스의 군대가. 그래서 이 동맹 도시들 사이에서는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죠. 아니, 우리 약탈당하는데 쟤는 옆에 언덕에서 우리 쳐다만 보고 있고 뭐 하는 거야? 라는 불만이 생기고, 로마에서도 아니, 왜 안 싸워 쟤는? 이런 또 불만의 목소리가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한니발이 어떻게 또 머리를 쓰냐면은 이렇게 약탈을 하고 돌아다닐 때 중간중간 파비우스의 농장이 있었대요. 그런데 파비우스 땅은 건드리질 않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정치권에서는 파비우스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쟤 혹시 한니발과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파비우스가 저렇게 한니발과 안 싸울 수 있어? 한니발은 파비우스의 땅을 저렇게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 이건 뭔가 둘이 의심스러운 관계일 거야 라는 의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파비우스의 이러한 그 행동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파비우스 군대가 약탈당하는 도시 옆에 언덕에서 이렇게 군대를 쫙 거느리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한니발은 편안하게 이 도시를 포위하거나 점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포위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렇게 흩어뜨렸을 경우 뒤에서 로마 저 세력들이 로마 파비우스 군대가 치고 들어올까봐 섣불리 여기를 포위하거나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탈당하는 도시 동맹 세력들도요, 약탈은 당하지만 저 언덕에 로마 군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쟤들이 우리 도와줄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 항복을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또는 항복을 했다 하더라도 쟤들이 항복을 했다고 와서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때문에 그냥 약탈당하고 말지, 이렇게 있었던 태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비우스 군대가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니발도 편하게 이제 점령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동맹 세력들도 섣불리 항복을 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한니발이 약탈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파비우스 군대가 내려와서 이 약탈당한 도시들을 막 복구해 줬다고 해요. 뭐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아니 우리 약탈당할 때는 안 도와주다가 와서 복구해 주고 가고,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니발은요, 약탈은 했어요. 하지만 그 로마 도시 동맹 세력들을 자기 쪽으로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항복을 받아내거나 점령지로 만들지는 못하고 약탈만 하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한니발이 뜻했던 것처럼 이 로마 도시 세력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걸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파비우스 군대가 지켜보고 있어서 뭐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파비우스는요,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쫓아다니기만 하지만 사실은 언젠가 제대로 된 기회가 온다면
내가 한니발 한 방에 박살내리라 이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그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도를 보면은 한니발이 여기서 이쪽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를 풀리아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에서 따뜻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겨울 나기가 좋아요. 이쪽 풀리아 지방이. 그래서 한니발이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방향을 이렇게 틀었어요. 자, 쫓아다니는 파비우스도 한니발의 이동 경로를 잘 읽었겠죠. 그런데 자, 이렇게 가려면 여기 아펜니노 산맥을 한번 또 넘어야 돼요.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갈 때 꼭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골짜기 언덕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지역을 파비우스의 로마 군대가 읽고 있었던 거죠. 한니발이 저기로 가는군. 결국 저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빨리 저 골짜기에 가서 매복을 하면 저 골짜기에서 이 한니발 군대를 박살낼 수 있겠군. 이런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비우스가 이때만큼은 모처럼 발빠르게 움직여서 한니발 군대를 앞질러 가서 그 골짜기에 매복을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니발 군대가 뒤늦게 그 골짜기 입구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한니발 위기죠. 자, 한니발이 이렇게 좀 지체가 된 이유는요, 뭐 이런 설이 있어요. 한니발에게 길 안내를 하는 지역민이 당시 이 카르타고 군대가 요청했던 지명을 잘못 발음을 알아들어서 카르타고 발음으로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좀 잘못된 지역으로 이렇게 길을 안내를 한 바람에 이렇게 한니발 군대가 곤경에 처하게 됐다, 매복을 허용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한니발이 이쪽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한니발도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저 골짜기에 파비우스의 로마 군대가 매복하고 있다는 걸 한니발도 알았어요.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매복이 돼 있단 말이죠. 이 카르타고 군대와 또 한니발의 부하 장수들은 적잖이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한니발이 부하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밤 우리는 저 골짜기를 지나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한니발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동안 오면서 약탈을 했던 소떼들이 있어요. 소떼 2,000마리를 뽑아가지고요. 소 뿔에다가 마른 나뭇가지들을 딱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이 소 뿔에 붙어 있는 나무가지에 불을 붙여요. 2,000마리 소 뿔에, 뿔이 이제 2개씩 있잖아요. 거기에 불을 붙였으니 4,000개의 횃불이 되겠죠. 그리고 자, 이쪽 골짜기에 지금 파비우스 로마 군대가 매복을 하고 있는데 이 골짜기 건너편 언덕으로 소떼를 보냅니다. 불을 머리에 붙여서 이 언덕으로 몰고 올라간 거예요. 자, 소들이요, 머리에 지금 자기네 머리에 지금 불이 나고 있고 옆에 소들 보니까 다 불타고 있으니까 얘네가 놀래가지고요, 우왕좌왕 막 뛰어서 놀래서 언덕으로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쪽 골짜기에서 쫙 봤을 때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언덕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파비우스가 놀랍니다. 쟤네가 지금 공격을 시작하나? 하며 로마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주목을 하고 보니 방향이 저쪽 언덕이에요. 쟤네가 저쪽 언덕으로 올라가네. 우리를 유인하는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비우스가 우린 절대 저들의 유인 작전에 말리지 말자. 우리의 매복 작전을 지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쟤네가 언덕을 점령하려고 하는군. 뭐 저 정도 언덕 하나 정도는 내줄 수 있어. 우리의 매복 작전에 전혀 지장 없어. 우리의 매복 작전을 잘 지키자. 라며 그 소떼, 군인으로 착각된 소떼들을 군인이라고 착각하고 쳐다보면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높은 골짜기 언덕에서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소를 쳐다보며 거기에 주목하고 있을 때 이 골짜기 저 아래로 한니발의 5만 병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너무 소떼에 집중하고 있고 이 한니발 병사들이 아주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그 다음에 그 높은 언덕에서 이걸 제대로 읽지 못했던 거예요. 한니발의 군대는 지나갔고요.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파비우스는 한니발의 군대가 지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한니발 군대가 지나갔구나 알고 이렇게 봤더니 저쪽으로 한니발 군대의 후미가 보이는 거예요. 뒤늦게 당황한 파비우스는 기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 기병들이 말 타고 막 쫓아가요. 한니발도 우리가 추격당한다면 쟤네들 기병이 쫓아올 것이다 생각을 해서 한니발도 후미에는 기병을 둔 겁니다. 그래서 한니발의 기병과 로마 기병이 맞붙었고 한니발 기병이 얘네 쳐서 보냅니다. 그래서 한니발이 잘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로마에서는 한니발이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로 더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한니발은 원하는 그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한니발은 원하면 어디든 뚫고 지나간다. 이런 말들이 돌면서
한니발, 한니발, 한니발 이러면서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결국 파비우스는요 로마로 소환돼요. 그리고 면직됩니다. 파비우스는 이제 이때는 이제 자리를 잃게 되고 그 지휘권을 잃게 됐지만 훗날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이 옳다는 걸 한번 증명하게 됩니다. 파비우스는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고요. 파비우스 경질 이후 로마 정치권은 시끄러웠어요. 한니발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적극전파, 그 다음에 안 된다, 지연전을 해야 된다, 조심히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지연전 세력, 이 두 세력이 계속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느냐, 지연전을 펼쳐야 되느냐, 이 갈등 속에서 결국 집정관 2명을 어떻게 뽑냐면은 지연전 세력에서 1명, 적극전 세력에서 1명씩 이렇게 공평하게 뽑습니다. 이 지연전 세력에서 뽑힌 인물이 귀족인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라는 인물이고요. 적극전 세력에서 뽑힌 인물이 테렌티우스 바로라는 평민이었습니다. 자, 바로와 파울루스. 파울루스는 지연전파, 바로는 적극전파. 이렇게 해서 1명씩 뽑아서 이제 군대를 맡기게 되는데 이젠 정말 한니발을 이겨야 되거든요. 너무 다졌잖아요. 농락당하고 막 이렇게 밤에 막 지나가고 너무 농락당했기 때문에 이젠 정말 이겨야 된다라며 병력을 증원합니다. 그래서 병역 기간을 늘리고요. 군대를 새롭게 모집을 해서 보병을 8만 명이나 늘립니다. 그래서 8만 보병을 구성을 했어요. 당시 한니발의 보병은 4만 명이었는데 로마 보병이 2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 기병이 7,500, 한니발의 기병은 10,000명, 기병은 한니발이 많았어요. 로마가 초반에 그 기병들이 많이 졌잖아요. 이게 빨리 보충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병 숫자는 로마가 적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로마를 새롭게 이끌게 된 이 두 인물이 한니발과 전투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뽑힌 이 보병들도 한니발과 전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한니발 군대는 이탈리아 북부로 들어와서 지금 계속 연전연승하며 전투 경험이 쌓일 대로 쌓인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게다가 한니발이라는 명장까지 리더로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니 한니발 군대가 강할 수밖에 없죠. 자, 로마 군대, 한니발 군대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한니발 군대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쪽 지역에서 넘어갔잖아요. 넘어가서 여기 격전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칸나에라는 지역입니다. 한니발 이야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전투 중에 하나인 칸나의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자, 이 칸나의 전투가 일어난 이 지역, 칸나에라는 마을은요, 로마의 식량 창고가 있는 곳이었어요. 한니발이 칸나의 지역으로 들어갈 때 식량이 딱 열흘치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이 로마의 식량 창고를 뺏어 먹으면서 식량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한니발의 5만 군대, 보병 4만에 기병 1만, 이 5만 군대가 이제 칸나의 주변에 이렇게 딱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에 로마 군대가 쫓아 들어온 거예요. 로마의 8만 보병과 7,500의 기병이 이쪽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칸나에에서 이 평원을 사이에 두고 10km의 간격을 두고 한니발의 군대와 로마의 대군이 대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제 곧 그 칸나의 전투가 터지기 일보 직전 상황까지 온 것이죠. 이 칸나의 전투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